안녕하십니까. 더비영혼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5번째 과목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과목인 진로 상담의 2번째 시간이고요. 교재 위치는 460페이지입니다. 챕터 2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진로 선택 이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진로 선택 이론. 우리 일반적으로 진로 선택 이론은 진로 상담의 원칙에서도 우리가 배웠다시피 진로 상담은 진로 선택 내지는 진로 발달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진로 선택 이론 내지는 진로 발달 이론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 박스 안에 제가 일반적인 진로 선택 이론에 관련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특질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개인의 어떤 속성과 어떤 직업의 정보를 매칭해주는 그런 이론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발달 이론이라고 해서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특정한 시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달적인 측면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나중에 여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이론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로우의 욕구 이론이라든가 홀랜드의 인성 이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거론되는 가치관 이론이라든가 또 사회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은 보게 되면 로마자 2에 보면 횡적 또는 종적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보는 것이 횡이고요. 이것이 횡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횡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대표적인 특질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딱 잘라서, 이 시점이 중2 정도 되겠죠, 이러면? 중2 시절에 그 친구의 어떤 특질, 어떤 성격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능력과 지능, 흥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중2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횡으로 잘라서 들여다보고 그게 매칭해주는 그러한 진로 선택 이론이라면, 종적인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시기가 있는 거죠.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쫓아가면서 그 내담자의 발달 단계를 보고서 진로 선택을 얼마든지 수동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하나의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종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횡적 입장으로서는 특성 요인 이론이라든가 홀랜드의 인성 이론, 또 로우의 욕구 이론, 정신 분석 이론, 일반적으로 심리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횡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종적 측면은 긴저버그라든가 슈퍼와 같은 발달 이론가들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사회학습 이론이라든가 가치관 이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의사결정 이론, 이런 것들은 종으로 쫓아가면서 시기가 변하면서 진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 진로 선택 이론에서 우리가 특질 이론을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특질 이론은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파슨스라고 하는 사람이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슨스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파슨스라는 분은 460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이론의 배경이라고 해서 1909년도 이 파슨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주창된 그런, 물론 직업의 선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이 파슨스라는 분이 직업 상담 또는 진로 상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슨스의 3요소 이론이 있는데요. 3요소 이론이 있는데, 이 3요소 이론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직업 상담의 목적, 진로 상담의 목적할 때도 자기 자신이죠. 자신의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직업 세계 또는 직업 정보의 세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1과 2가 해결이 됐다면, 세 번째는 진실한 추론을 통해서 둘을 매칭시켜줘야 된다. 이 둘을 매칭시켜줘야 된다 하는 이런 요소 3가지를 가지고서 특질 이론을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왜 특질 이론이라고 그러냐면,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의 특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업 세계나 미래 세계를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매칭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매우 단순한 구조이긴 하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그 뒤로 나오는
특성 요인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학적 매칭 이론에서 하나의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461페이지 가운데 조금 위에 보면 제가 까맣게 제가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파슨스라고 해놓고 개인의 분석, 직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3요소 이론을 언급한 거고요. 뭐 지금 100년이 더 훨씬 지났지만 역시 이 이론이 아직도 일선에서는 활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461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특성 요인 이론은 바로 여기 말하는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분이 주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슨이라는 분이 원래 이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어떤 진로 상담, 진로 지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이 파슨스가 남겨놓은 직업의 선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3요소 이론을 발견을 하고 좀 더 현대적으로 각색을 한 그런 이론이 바로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특성 요인 이론 이렇게 하면 그 뿌리는 파슨스의 3요소 이론을 뿌리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막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만 이제 윌리엄슨은 좀 더 이렇게 상담 단계도 좀 세분화하고 분종진 저상수라고 아주 뒤에서 배웁니다. 세분화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발전시킨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한 장 넘기시면 46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럼 특성과 요인이라고 했을 때 이 특성은 뭐고 요인이 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하죠. 그래서 462페이지 가운데 보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심리적 구성물들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적성이나 흥미나 지능이나 성격이나 선호도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탐색이 가능한 그런 개인의 어떤 개성 같은 것들이고, 요인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직업 수행이나 어떤 성공적인 직업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무슨 어떤 직업은 책임감을 요구하고 어떤 직업은 성실성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의 직업의 구성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가 그 개인의 어떤 특성과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 적합하면 이 둘을 매칭시키는 거죠. 마치 파슨스의 3요소 이론과 유사한 그런 모양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특성 요인을 설명하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과연 특성이란 게 뭐냐, 인간의 가치관, 흥미, 적성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윌리엄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성 요인 이론에서 기본적인 가정과 명제가 되는 것으로서 첫 번째, 개인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체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은 각각의 개인에 맞는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특성은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뭐 또 심리검사지를 실시해서 그 사람의 특성을 뽑아내어야 매칭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전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직업은 성공을 위해서 특정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라 특수한 뭔가를 갖춘 근로자를 선호하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직업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매라든가 이런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대인 접촉을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의 경우에는 대인관계가 좋고 인상이 좋다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원하겠죠. 과묵하고 말 안 하고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사물과의 관계가 더 능수능란한 사람은 우리 일인부한적으로 엔지니어나 기능공이 나은 것이지 그분들이 백화점에서 이렇게 판매 요원으로 일하라고 그러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런 거니까 직업마다 원하는 어떤 근로자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매칭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직업의 선택은 직선적이며 매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직업 선택,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죠. 나 자신을 알고 일 세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을 때 매칭시켜주는, 직선으로 매칭시켜주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특성과 직업 간의 어떤 요인이 서로 일치하다면, 즉 적합하다면 그 직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상담에 있어서 인간 본성에 대한 5가지 기본 가정이 있는데요. 이것도 선생님은 좀 잘 나오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해서 악과 선이 다 있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그럼 선이란 게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 그 선이 튀어나온다라고 해서 이 특성 요인 이론은 주로 이제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 장면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선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러한 선의 본질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자아의 완전한 실현을 선의 기본 내용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그러한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또 누구나 다 자기만의 개성과 독특한 세계관이 있는 것, 이것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윌리엄슨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특성 요인 이론의 상담의 단계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분종진척상조라고 해서 분석부터 마지막에 추수관리까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1단계는 분석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내담자의 적성이라든가 흥미라든가 학업 성취라든가 신체 건강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직업관, 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2단계는 종합 단계로서 조금 전에 그렇게 파악된 내용들을 다른 어떤 자료들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강점, 장점, 약점 이런 것들이 파악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진단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단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향상학습에 보면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진단은 또 세부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진단 1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변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향상학습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오죠. 변별 진단을 통해서 4가지 문제의 유형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무선택의 유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난 전혀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무선택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진단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긴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흥미나 가치관이나 적성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곧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이 내지는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사가 되고 싶다 하더라도 의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학력을 갖추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시험도 봐야 되고 또 의대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어떤 학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안 맞다는 거죠. 의사 일에 대한 흥미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적성, 능력은 없는 경우, 이럴 때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뭐 댄스 가수가 되고 싶은데 몸치야,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경우도 역시 적성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별 진단을 통해서 전혀 선택하지 않는 경우, 또 불확실한 선택을 한 경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경우, 마지막으로 뭐예요? 적성과 흥미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 이렇게 4가지가 구분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단 2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발견한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처방 단계 또는 뭐 예후 단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가능성을 찾는 그런 단계고요. 일반적으로 미래의 적응적 성과를 예언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는 예측 단계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5단계는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담자를 불러놔놓고. 왜냐하면 4단계까지는 상담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5단계에 와서 비로소 이제 내담자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상담자가 다 분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 465페이지에 추수 단계라고 해서 팔로우업을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5단계에서 상담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담자를 불러놔놓고 1, 2, 3, 4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상담자가 내담자가 같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때 이 윌리엄슨 내지는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5개의 상담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촉진적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464페이지 위에 있는 향상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해의 신장, 행동 계획의 권고나 설계, 그 다음에 계획의 수행, 위임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상담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을 공부하면서 되게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그 464페이지 밑에서 한 6, 7번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검사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상담의 기법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은 검사지라든가 측정 도구를 많이 사용해요. 뭐 필수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검사를 했을 때 그런 검사 도구의 해석 방법으로 세 가지 기법이 있는데 바로 그게 거기 보면 직접 충고, 그 다음에 설득, 그 다음에 설명의 방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검사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직접 충고라든가 설득, 설명에 대해서는 제 책에 있는 내용 설명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에 향상학습 보면 특성 요인 이론가 중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브레이필드라는 분입니다. 역시 미네소타 그룹에 속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말하기를 진로 상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직업정보가 있는데 이 직업정보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상담 장면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조정의 기능.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좀 안 맞다, 현실감도 떨어지고 적성과 흥미도 좀 안 맞다, 이럴 경우에는 재조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직업정보는 동기화 기능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 진로를 선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상담을 통해서, 진로 상담을 통해서 직업 정보를 접하게 되면 관심도 갖게 되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거 참 재밌겠다, 아, 이런 직업의 세계도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스스로 진로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직업 정보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필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밑에 나오는 크리스텐센과 베이어나 로브가 언급한 또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성 요인 이론은 사실 만들어질 때부터, 이 이론이 만들어질 때부터 진로 상담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진로 상담에 가장 적합한, 최적화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몇 가지 좀 문제점은 있어요. 어떤 그 문제점이 뭐냐면 그 465페이지 밑에 보면 평가에 보면 일반적으로 특성 요인 이론은 검사 도구를 굉장히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검사지로서 측정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적성을, 흥미를, 가치관을 검사지 하나로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죠. 검사지의 타당도 부분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처럼 횡으로 잘라서 한 측면 보면 예를 들면 중2라든가 뭐 고1 때 한번 탁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앞으로 미래적으로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예언하고.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런 발달적인 시간적인 요소를 좀 등한시했다,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뭐냐면 특성 요인 이론 자체가 직업 상담 내지는 진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나치게 도식화되어 있다는 거죠. 요런 특성은 요런 직업이, 요런 직업은 요런 특성의 사람을 뽑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탄력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특성 요인 이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처라고 하는 분에 대한 내용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크리처 또는 크리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크라이티스라고도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아까 우리가 이 윌리엄슨의 경우에는 변별 진단에 의해서 4가지 문제의 유형이 나온다고 그랬죠. 뭐 어리석은 선택, 무선택, 학설하지 않는 선택, 그 다음에 적성과 흥미의 불일치,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크라이티스라는 분은 또는 크리처라는 분은
7가지의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역시 이분도 이 미네소타 그룹에서 같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66페이지 가운데 보면 항상서 보면 크리처 또는 크라이티스라는 분이 역시 변별 진단을 통해서 크게는 적응형, 우유부단형, 비현실형 이렇게 나누었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 적응, 부적응, 다재다능, 우유부단, 비현실형, 불충족형, 강압형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거 참고로 좀 보시고요. 비현실형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 흥미와 적성에 불을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고 싶지만 의사가 될 만한 학업적인 능력이 안 되는 매우 비현실적이죠. 그런 것이고요. 불충족형은 뭐냐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능력이 뛰어난데 예를 들면 하향 지원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주 저기능의 어떤 직업을 택했다든가 이렇게 되는 순간 본인이 만족감을 못 느끼고 되게 나중에 뭐 또 안 좋은 결과가 생기겠죠. 그 불충족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충분한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고요. 강압형은 뭐냐면 좀 재밌는 유형인데 강압형은 그런 거예요.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특정 분야의 어떤 능력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자기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연예인이 좀 되고 싶은데 이 친구의 수리적인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그야말로 수학자가 되면 충분히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수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수재라 그러잖아요. 그죠? 천재 수재라 그러는데 그러한 능력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그쪽 분야에 워낙 뛰어난 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압돼 버리는데 강제로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이러한 형도 우리 주변에 발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크라이티스는 7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위에 보면 또 크리처 내지는 크라이티스의 3차원 진단 체계라고 해서 조금 전에 윌리엄슨이 했을 땐 그런 변별 진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 크라이티스는 역동적 진단이라는 것과 결정적 진단이라고 하는 이 끝까지 포함을 해서 언급했다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또는 인성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육각형 모형의 검사지고 우리가 세 번째 과목에서 자꾸 언급을 했고요. 또 이 책의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할 터인데 다음 시간에는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 이것도 역시 횡으로 보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론인데 다음 시간에 홀랜드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